해시태그 새벽 4시에 각성 마이너스 부처님이 가르친 깨어있는 삶.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한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이 가져다 주는 특별한 각성의 힘과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허둥지둥 보냈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각성을 시작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부처님의 새벽 수행.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는 자는 하루 종일 깨어있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새벽 4시경에 일어나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습관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권하신 수행법이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명상과 수행의 시간, 두 번째는 중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의 시간, 세 번째는 저녁 성찰과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새벽은 마음이 가장 맑고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이때 얻은 깨달음은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이 따른다. 건강과 지혜와 평화이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새벽이 그토록 특별한가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새벽 공기를 마셔보아라. 하루 중 가장 맑고 신선하다. 새들의 노래를 들어보아라.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다. 이때야말로 몸과 마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홀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해시태그 새벽 4시가 특별한 이유.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기적의 순간이다. 과학적으로도 새벽 4시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깊은 휴식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성장 호르몬 분비도 활발해져 몸과 마음의 치유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새벽 4시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뇌파가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은 가장 명료하면서도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다는 것은 우주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 세상이 온전히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어 있지 않은 고요한 세상에서 홀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성한 경험이었습니다. 바깥을 내다보면 거리는 텅 비어 있고 하늘에는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개인적인 명상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저와 함께 명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낮에는 너무 많은 소음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TV와 라디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잡념들. 하지만 새벽에는 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소음들에 묻혀서 들리지 않던 내면의 지혜로운 목소리, 직관의 소리, 그리고 깊은 평화의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해시태그 깨어있음의 진정한 의미. 깨어있음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 진실을 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실제로는 잠든 상태로 살아갑니다. 습관과 자동 반응에 따라 움직이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에 빠져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몸은 깨어 있어도 마음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깨어 있음이 아니다. 진정한 깨어 있음이란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각성을 시작한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더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얻은 그 명료한 의식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식사,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평범한 순간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 해시태그 새벽 각성의 실제 경험. 매일 새벽은 새로운 탄생이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새로운 나가 태어난다. 처음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를 버티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아침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시간의 질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어떤 4시간보다도 깊고 풍성했습니다. 새벽의 1시간은 낮의 3시간보다 가치 있다. 새벽에 명상하고 독서하고 일기를 쓰고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 전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명상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 하는 명상은 주변 소음과 마음의 잡념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새벽 명상은 자연스럽게 깊은 고요함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하는 명상은 저절로 산매에 든다. 어느 날 새벽 명상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평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벽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을 위한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왜 새벽 명상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각성. 아침에 깨어난 의식은 하루 종일 깨어있는 등불이 된다. 새벽 각성의 진정한 힘은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명상과 성찰을 통해 얻은 평화롭고 명료한 의식 상태가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서도 더 이상 스마트폰만 보지 않고 주변 풍경을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나무들의 변화, 하늘의 구름 모양까지도 새롭게 보입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도 기적으로 가득하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쉰 후 의식적으로 대응합니다. 아침에 얻은 그 고요함이 힘든 순간에도 저를 지켜줍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듣고 공감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만나면 모든 만남이 의미 있어진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진짜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니
가족 간의 유대감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해시태그 새벽 수행의 구체적 방법. 올바른 시작이 올바른 하루를 만든다. 새벽 각성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 준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과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잠은 좋은 깨어남의 전제 조건이다. 잠들기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끕니다.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두 번째는 기상 후 루틴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몇 분 더 누워 있으면 다시 잠들기 쉽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한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그 다음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명상 후에는 하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단순히 할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해시태그 깨어있는 삶의 변화들. 새벽에 깨어나기 시작하면 인생이 깨어난다. 새벽 각성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으로 생체 리듬이 안정되었고, 아침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니 하루 종일 여유로워졌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에는 놀랄 일이 없다. 인간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니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공감과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의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새벽의 맑은 의식 상태에서 아이디어들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 마음에서 창조적 영감이 솟아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아침마다 명상과 성찰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니 하루 종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자신과 대화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장애물과 극복 방법. 모든 위대한 여행에는 장애물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성장이다. 새벽 각성을 실천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첫 주의 육체적 피로였습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지 못해 낮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씩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30분씩 더 일찍 일어나는 방식으로 몸을 적응시켰습니다. 급하게 가려 하지 마라. 꾸준히 가는 것이 더 빠르다. 겨울철에는 추위와 어둠 때문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이때는 타이머로 난방을 미리 켜두고 따뜻한 옷을 침대 곁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밝은 조명을 설치해서 일어나자마자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늦게 잠들거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하루라도 규칙을 어기면 다시 돌아가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관성이 기적을 만든다. 해시태그 가족과의 조화. 나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수행이어야 한다. 새벽 각성을 실천하면서 가족들과의 조화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느냐, 주말에도 쉬지 않느냐는 걱정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이해시켰습니다.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벽 수행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들을 공유했습니다. 더 평화로워진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족에게 투자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설득보다는 감화로 전하라. 몇 달 후 아내도 함께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차이가 났지만 점차 함께 명상하고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주고 아침에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규칙적인 생활 리듬의 좋은 점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계절별 새벽 수행. 계절이 바뀌어도 수행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계절에 따라 새벽 수행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봄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명상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과 꽃향기가 명상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했지만 가능한 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수행했습니다. 매미 소리, 빗소리 등이 오히려 집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이 가장 깊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무상에 대해 명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도전적이었습니다. 추위와 어둠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새벽의 고요함은 그 어떤 계절보다도 깊고 성스러웠습니다. 해시태그 직장 생활과의 조화. 수행과 일상, 명상과 활동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깨달음이다. 새벽 각성이 직장 생활에 미친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할 수 있게 되어 교통체증을 피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집중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침에 명상을 통해 얻은 맑은 의식 상태가 오전 시간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어려운 시기의 버팀목.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새벽 수행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새벽 각성을 실천한 지 3년째 되던 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의 건강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때 새벽 수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져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하는 그 1시간만큼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책도 새벽 명상 시간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정리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로운 해답이 나온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무상에 대해 명상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 깨달음에는 끝이 없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5년간의 새벽 각성 여행을 돌아보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은 여전히 새롭고 깊어집니다. 앞으로도 이 수행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계속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새벽 수행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처럼 깨어있는 삶의 지혜도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받은 만큼 주고 배운 만큼 가르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다. 해시태그 여러분께 드리는 초대. 새벽 4시 당신만을 위한 신성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새벽 각성의 여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새로운 리듬에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주만 견뎌보세요. 그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시작이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 더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음에, 깨어 있을 수 있음에,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 것인가? 해시태그 마무리 영원한 새벽. 새벽은 매일 찾아온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깨어있는 삶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하고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수행법입니다. 불교도든 기독교도든 무종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새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회개하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몸이 허락하는 한 이 수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벽 4시가 어렵다면 5시부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해보세요. 우주와 단둘이 있는 그 신성한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새벽 4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있는 삶을 시작하세요. 내일 새벽 4시,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